민생 법안 처리에 일주일을 더 허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본회의 개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현재 본회의에는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36개 법안은 물론 주택 공급과 보훈, 산업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서 있습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도 이제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 법안에 대한 협의를 앞세워 21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생 법안을 일주일 더 묵혀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께서도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본회의 정례화 민생 입법 처리 주간 운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생 입법을 제때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지개발특별법 등 신속한 주택공급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주택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쟁점은 쟁점대로 토론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업무 혜택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민생과 국정과제 관련 입법을 단 한 채 머뭇거림 없이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되풀이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국회 태업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성과로 답하는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시길 촉구합니다.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 세제, 금융대책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 국토위도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입법 과제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오늘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안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국토위를 필두로 정무위, 재경위 등 유관 상임위의 역량을 하나도 모아서 공급과 금융, 세제와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택은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시켜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회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 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과거의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안정은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어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문을 연 홈플러스 완전한 정상화까지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67개 홈플러스 매장이 다시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지난 7일 임시 개장에 이어 온라인 주문도 재개되면서 영업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2천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다시 고객을 맞이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동안 저도 홈플러스의 회생이 단순한 기업의 존폐 문제가 아니고 만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납품, 입점업체와 소상공인, 지역경제의 생존이 걸린 민생의 문제라고 일관되게 강조했었습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주신 노동자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정무위를 비롯한 힘을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오는 9월 4일 회생개혁안 가결 기한까지 안정적인 영업과 회생 가능성을 분명하게 입증해 내야 합니다. MBK와 메리츠는 긴급 자금 투입에 그치지 말고 고용 안정과 협력업체 피해 회복,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도 상품 수급과 협력업체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홈플러스 매장을 찾아 장보기 캠페인에 나섭니다. 홈플러스에 시민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까운 홈플러스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장보기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